자, 이번에는요, 왼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손가락들이 놓여져야 되는지 줄 위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은요, 제가 여태까지 첼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맨 첫 시간에 우리 활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마 가만히 있었을 때요, 아마 보통들 다 대부분이 뭐 이렇게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무의식 중에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혹은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무슨 뭐 힙박가스처럼 이런 경우는 없겠죠. 대부분 아마 뭐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가만히 있었을 때의 요 모습이 그대로 활로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왼손도 가만히 있었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지판 위에 놓이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손가락은 어느 정도로 굽혀야 될 것이며, 손가락 어디로 눌러야 될 것이며, 또 엄지는 어떤 위치에 놓여야 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어떤 사람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좀 얇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왼손을 올바르게 놓는 방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둥근 모습이 그대로 줄 위에 얹어지고요. 제가 지금은 조금 있다가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는 제가 C선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냥 가장 보편적인, 아까 제가 활도 말씀드렸던 D선이나 G선을 갖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A선은 이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이고요. C선은 또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야 되니까 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니까 일단은 제가 그냥 가장 보편적인, 여러분들이 아마 TV나 혹은 사진으로나 아니면 혹은 사파로 보셨던 어떤 그런 모습들, 가장 그냥 자연스럽게 놓여야 되는 어떤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둥근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고요. 왼손은 일단 첫 번째 손가락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끝으로 짚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손톱이 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정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놓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는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살이 가장 많이 닿을 수 있는 부분으로 줄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손톱의 위치는, 보는 위치는요, 약간 사선으로 하늘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가락을 세워서 짚으면 살이 많이 닿지를 않기 때문에 소리가 얕은 소리밖에 안 나게 되겠죠. 왜? 살이 조금만 닿아 있으니까. 그러면 살이 많이 닿으면 줄에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소리가 두꺼워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손가락을 한번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선의 방향, 하늘을 보는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첫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살이 많이 닿게 하려면 네 번째 손가락은 닿질 않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다행스럽게도 길기 때문에 피면 비슷하게 닿을 수 있겠죠. 이번 손가락도 길기 때문에 피면 그냥 그대로 그 상황에서 잡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손가락이 이렇게 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겁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컴퓨터 좌판을 칠 때나 혹은 저희가 피아노를 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손에 힘을 주게 될 때에 이렇게 해서 누르는 힘하고 이게 손끝으로 약간 구부려서 누르는 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절대로, 제가 아까 물론 살을 많이 대야 된다고 했을 때 절대 이렇게 펴서 짚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둥근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살이 많이 닿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손가락의 모습이
아까 제가 활하고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둥근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아까 잡게 되면 손가락이 펴지기 때문에 손가락 쪽으로, 끝 쪽으로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손가락이 이쁜 이 첫 번째 손가락의 모습을 희생시켜라는 거죠. 희생시키는 건 바로 약간 앞으로 구부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 손가락이 아까 첫 번째 손가락이 이뻤던 모습을 1번이 희생을 시키면 2번 손가락이 다시 1번의 아까 이뻤던 모습으로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의 이 둥근 이 모습이 3번이 따라하게 되려면 다시 2번이 약간 희생을 해주게 됩니다. 약간 앞으로요. 그러면 3번이 다시 아까 2번의 둥글었던 모습을 따라하게 되고요. 4번 손가락은 극히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세 손가락들이 약간 희생을 해주게 되면 아까 첫 번째 손가락에 이뻤던 이 둥근 모습이 나머지 세 손가락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4번 손가락이 둥근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살짝 희생을 해서 2번을 잡게 되고, 또 2번이 살짝 희생해서 3번을 잡게 되고, 3번이 살짝 희생을 해서 4번이 둥근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씩 착실히 오른손을 제외하고 먼저 손을 틀을 만드는 모습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럼 과연 보이지 않는 이 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첫 번째 손가락이 있을 때는 엄지가 뒤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4번을 첫 번째 손가락 뒤에 있는 엄지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4번을 그냥 짚게 되실 때는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엄지를 살짝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4번 벌리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는 절대 그렇다고 해서 힘을 줘서 이렇게 누르면 안 됩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둥근 모습에서 업복을 할 때 살짝 펴지는 모습이어야지 절대 힘을 줘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처럼 오른손, 왼손 또한 힘을 줘서 절대로 이렇게 힘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둥근 모습이 이 모습이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이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살이 많이 닿을 수 있는 포지션에서 둥근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 2번 차례차례로 3번, 4번을 희생시켜서 손가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둥근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4번 정도로 내려갔을 때는 점점 엄지가 살짝 따라가줘서 4번이 벌리는데 무리가 없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오른손과 왼손을 조합해서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둥글게 또 한번 만들어서.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손가락을 누르고 있는데 소리를 내는 손가락은 4번 손가락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세 손가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번 할 때 위로 손가락 뜹니다. 2번 할 때 위로 뜨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왼손 손가락들이 힘을 빼게 되면 밑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은 나머지 손가락, 내가 누르지 않고 있는 나머지 손가락, 혹은 1번이 됐을 때는 이 손가락들이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는 1번을 짚고 있을 때에는 항상 4번을 짚을 수 있도록, 혹은 2번은, 혹은 3번을 짚을 수 있도록, 설령 그 손가락 번호가 나오지 않더라도 항상 그 다음 손가락을 누를 수 있는 항상 포지션, 이 둥근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손가락들이 줄 위에서, 마치 외줄 타기 하는 장인들이 보면은요, 외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장인들이 여기서 펄썩펄썩 뜁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는 외줄타기 하는 장인들을 보면은요, 절대로 이 줄 위에서 펄쩍펄쩍 위로 많이 뛰지 않습니다. 마치 이 발이 점프를 하더라도 줄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 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걸 하든지 혹은 느리게 하더라도 항상 줄 위에 놓을 수 있도록, 바로 그 다음 줄들을 누를 수 있도록
있도록 왼손가락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할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오른손은 제외하고 먼저 첫 번째 손가락에 어디에 내가 가장 편안한 위치에 살이 맞는다는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는지, 그 다음 희생을 해서 2번 누르고 그 다음에 3번 눌러서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줄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엔 아까 G선과 D선을 했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팔이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만 가면요, A선으로 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약간 구부려야 됩니다. 그럼 C선을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팔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쭉 펴서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줄마다 손가락이 왼손이 닿는 이 위치가 어떨 땐 넓었다가 어떨 땐 좁았다가 어떨 때는 뭐 어느 중간쯤 되겠죠. 그렇게 계속 변화하게 되면 소리의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 소리가 변화되는 거 느끼시죠? 그런 손 모양도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느끼시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팔이 같이 이동해 줍니다. 그래서 왼손이 아까 솔줄을 잡았을 때의 그 부위가 일정하게 또 놓일 수 있도록 팔이 따라가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C선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팔이 따라와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손가락이 닿는 위치가 일정할 수 있도록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슬쩍슬쩍, 그래서 항상 닿는 위치가 어떤 줄이든지 비슷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왼손 먼저 따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각 줄 따로따로 그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줄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지의 위치는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C선 할 때는 여기 있었지만 D선 할 때는 팔이 같이 움직여주면서 엄지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지가 여기 있는데 A선 이렇게 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죠.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간격이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씩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엄지도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손가락들이 이동을 할 때 약간 엄지가 밑으로 손가락들이 진행이 될수록 따라가 주시면, 살짝만 따라가 주시면 훨씬 더 릴렉스가 되면서 손에 힘이 빠지면서 훨씬 왼손을 누르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번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 그러면 줄을 어떻게 눌러야 되고 어떤 손 모양에 돼야 되고 엄지가 어떤 식으로 위치가 놓여야 되는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요번에는 제가 스케일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언급했듯이 D선에 있을 때나 C선에 있을 때나 항상 살이 닿는 위치는 같아야 되고요. 다만 틀려지는 것은 엄지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게 틀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여기 있는 팔들이,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팔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한번 천천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움직였을 때 요대로 잡으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조금씩 아까 살이 받는 면이 똑같이 일정할 수 있도록 팔이 약간 따라가 주면서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4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약간 3번이 희생을 해서 엄지가 약간 따라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줄 옮기면 다시 또 1번이 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왼손을 익히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럼 요 부분이 해결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직도 많은 학생들 중에서는요, 이 쉬프팅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경직이 되게 됩니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프팅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렇게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순간에 쉬프팅만 빠른 것이 아니라 손이 경직이 되면서요, 제가 아까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이 안 좋은 모습, 손이 찌그러지는 모습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 저는 항상 글리산도를 주장을 하는데요. 한 예만 보여드릴게요. 레에서 미로 이동을 하는데 손의 모습은 똑같이 둥근 모습을 유지하시고 엄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하시고요. 항상 저는 요 글리산도 연습을 할 때 항상 오른손과 같이 연습을 하라는데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되냐? 항상 뉴보우로 연습해야 된다. 뉴보우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새로운 보우라는 얘기인데요. 쉬프팅 연습할 때 이게 아니고요. 다운이랑 같이 시작하는 거죠. 다시 위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또 뉴보우. 근데 이거를 제가 매번 얘기를 해도 학생들 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연습해야지만 내가 왼손에 어느 정도의 쉬프팅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익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과 다운이 교차되기 때문에 내가 그 간격을 잘 인지를 못하는데요. 같이 동시에 가게 되면 내가 다운보우가 어느 정도 갖고 왼손이 얼마만큼 가야지 그 다음 도착음이 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혹은 레에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레에서 혹은 파로 갈 경우는 제가 지금 레에서 1번으로 미를 갔는데 2번으로 갈 경우는 항상 이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음이 2번을 짚느냐 3번으로 짚느냐에 따라서 혹은 2번으로 짚게 되면요 2번으로 쉬프팅을 한 거죠. 파샵이면 3번으로 갈 때는 또 내려가면 3번으로 갑니다. 4번일 경우에는 당연히 4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내려갈 때는 1번 내려왔지만 그러면 올라갈 때는 4번으로 짚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아니죠. 내려올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4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올라갈 때는 1번이 도착 지점이면 1번, 도착 지점이 4번으로 도착하면 4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쉬프팅 연습을 천천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음정을 찾는 거에서 금방 찾으세요. 예를 들어 나중에 후회의 일이지만 도에서 도 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내려올 때 또 도가 도착 지점이 2번이게 되면 1번이면 올라간 게 1번이면 2번이면 3번이면 4번일 경우 거의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도착 지점의 이 손가락 번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천천히 뉴보우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웃긴 말일 수도 있죠. 뉴보우. 새로운 보우인데 그러면 이거는 올드 보우인데 새로운 보우. 그건 아니고요. 항상 새로운 다운이죠. 혹은 새로운 업입니다. 새로운 다운, 새로운 업. 절대 이거 아닙니다. 내려올 때도 절대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천천히 쉬프팅 연습은 이렇게 혹은 지금 A선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C선, G선, D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천천히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걸 빨리 연습하게 되면 제가 왼손에 입력시키는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걸 천천히 해야 내가 F를 지났어. 내가 솔샵을 지났어. 라 플래시. 여기라고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인지하는 시간이 연습 시간은 짧아질 수 있지만 인지되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G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쉬프팅 연습하시고 쉬프팅 연습할 때도 항상 어려운 얘기지만 이 둥근 모습이 절대로 손마디가 꺾인다든지 누르는 손가락 위에 나머지 손가락들이 위로 이렇게 들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줄 위에 둥근 모습으로 놓일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데 세계적인 거장들 혹은 세계적인 거장들이 아니더라도 잘하는 첼리스트를 보시면 공통점
그건 바이올리니스트도 마찬가지고 비올리니스트도 마찬가지고 베이시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공통적인 느낌은 항상 왼손이 줄 위에 둥근 모습으로 놓여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브라토를 격하게 하면 약간 줄 위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이런 경우는 없죠. 항상 둥근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연습해 주시면 아마 왼손의 쉬프팅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초적인 왼손의 모습들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